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발효를 담은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누룩간장 돼지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김봉경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이 네. 누룩소금, 그리고 누룩레몬 식초,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누룩간장. 누룩간장 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누룩간장 하면은 보통 간장도 한번 발효가 된 그쵸. 조미료잖아요. 네네. 근데 누룩간장은 어떤 식재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간장도 1차 발효를 시킨 거잖아요. 그쵸. 근데 1차 발효된 간장에 쌀누룩을 더해서 2차를 발효를 또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시중에서 그 각각 집에 보면은, 네. 시판 간장은 보통 발효 간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트에서 사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재래식 간장 같은 거는 발효된 거긴 하지만 네. 재래식 간장 같은 경우에는 드셔보시면 선생님 맛이 좀 확실히 좀 조금 더 염도가 짜죠. 좀 짜죠. 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보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은 좀 발효 간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쌀누룩을 더해서 다시 발효 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재래식 간장이 있다 그러면 좀 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쌀누룩을 더해서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하면서 감칠맛과 약간의 단맛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누룩 간장을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발효 푸드티처 김봉경 강사이고요. 오늘도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쌀 누룩을 가지고 발효 간장인 누룩 간장을 만들고요. 그걸 이용한 누룩 간장 돼지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누룩 간장 만드는 법을 먼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누룩소금도 했고, 그리고 누룩레몬 식초도 했고, 이번에 누룩간장이에요. 이거 세 번 다 들으신 분들은 이미 쌀누룩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긴 해요.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쌀누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누룩간장 만드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쌀 누룩이거든요. 쌀 누룩인데요. 지금 쌀 누룩은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쌀 알 같이 생겼어요. 그냥 쌀 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조금 흰 막처럼 조금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발효 촉진제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맛은 정말 좋고 감칠맛도 높아지고, 그리고 발효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런 영양 효소 같은 거나 영양 효능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쌀누룩은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요즘에는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구매하셔서 보통 오면은 냉동 보관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냉동 보관하시면은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조금씩 사셔서 그때그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쌀누룩은 이렇게 사셔서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하시려면은 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쌀누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쌀누룩이 있고요. 간장이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병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거거든요. 지금 미리 만들어 온 건데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 쌀알들이 있죠. 이렇게 있고 간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발효를 시킨 거예요. 전 한 일주일 정도 좀 넘게 발효를 시켰는데 맛을 보면은 이게 입안에 딱 먹고 나서 진짜 침이 감돌아요. 왜냐면 이게 감칠맛이 엄청 많기 때문에 침이 감돌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저도 이건 시판 간장 판매하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싫으시면 진짜 직접 만든 집간장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진간장이지만 국간장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발효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독이에요. 소독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열탕 소독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도 소독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냄비에다가 찬물을 넣으시고 뜨거운 물일 때 넣으시면 깨져요. 네, 찬물부터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냄비가 이렇게 있다, 냄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게 냄비라고 생각하시고, 냄비에 물을 담고요. 물을 담고, 여기에 물이 병에 한 반 정도 오게끔 이렇게 넣어서, 이때부터 불을 켜고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5분에서 7분, 뭐 10분 이렇게 되는데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불 끄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뜨거우니까 뒤집어서 잘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뜨거우니까 물기 같은 게 수증기로 다 날아가요. 네, 수증기로 다 날아가야 제대로 된 열탕 소독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이 좀 좁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열탕 소독하기 좀 힘든 것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주 아니면은 이렇게 식품용 알코올 소독, 알코올용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되는데, 소주도 그냥 소주 아니고 약간 도수 높은 것들 있죠. 그 당금주 같은 거 담는 도수 높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조금 뭐 뿌린다던가 아니면 조금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좀 헹구듯이 해서 버려주시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정 없다 하시면은 식초로 하셔도 돼요. 식초. 근데 알코올이 가장 좋죠. 그리고 도수 높은 소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뚜껑 같은 것도 고무 패킹이 없는 거다 하면은 불 끈 뜨거운 데다가 넣었다가 조금 뒀다가 빼주세요.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해주셔야지, 열탕 소독이 가장 중요해요. 네.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공기 중에서도 여기 안에서도 각각의 그런 균들이 있거든요. 그런 균들이 어떤 균이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이 소독만 잘해도 그런 잡균들이 붙지 않거든요.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깨끗하게 소독하시는 거 해주시고요. 이거는 미리 제가 만들어 온 거니까 이쪽에다 한쪽에다 잠깐 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쌀누룩이에요. 쌀누룩이 한 100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g 정도고요.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 하시면은 이미 약간 냉동 상태로 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좀 차가운 느낌? 냉동 상태이다 그러면은 실온에 두고 얘네들이 차가운 기가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좀 꺼내두세요. 꺼내두시고 얘네들의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비벼주세요. 살살살살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 비비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36.5도라는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로 이 잠자고 있던 누룩을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는 거고, 이 깨워준다고 하면은 얘네가 진짜 살아있나 하실 텐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이 저에 있는 손의 온도로 인해서 발효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따뜻한 온기를 같이 만나면서 자,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주세요. 그리고 실온에 좀 꽤 뒀다 하시면 이렇게까지 많이 비벼주지 않으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간단한 건데요.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쌀누룩만 구매하시면. 그리고 집에는 간장은 누구나 다 있죠. 간장 있으니까 간장이랑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직간장으로 할머니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직간장으로 하니까 직간장이 좀 짜요. 사실 조금. 왜냐하면 이제 시판 간장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집에서 만드는 것들은 곰팡이도 안 나야 되고 좀 오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짠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쌀누룩을 넣어서 이제 다시 2차 발효를 시키니까 그런 짠맛이 확실히 없어지고 약간의 단맛도 생기면서 그리고 감칠맛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직간장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간장 아닌 맛간장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발효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병 안에 쌀누룩을 넣어줄 거예요. 쌀누룩을 넣어주시는데요. 자, 약간 입구가 조금 좁아서 제가 흘릴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안 흘리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쌀누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리병이 하잖아요. 뭐 항아리 같은 건 괜찮은데 유리병이 가장 좋긴 해요. 항아리도 괜찮고요. 그런 좀 스텐 이런 거는 조금 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염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즘에 유리병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병에다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일주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만들어 보시고, 아, 진짜 괜찮다 하시면은 그때 조금 양을 늘리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드시고 제가 만드는 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패하신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레시피로 나간 거 100g이거든요. 100g으로만 조금 만들어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은 그 뒤에 조금 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쌀누룩, 이렇게 쌀누룩 있죠? 쌀누룩을 넣었어요. 쌀누룩 넣은 게 여기 병에 제가 350ml 병이거든요.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 병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 정도 넣고, 그리고 간장은 150g 정도예요. 그러니까 간장은 누룩에서 약간 한 1cm 정도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조금 이제 누룩이 간장을 먹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불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이 조금 적어지고 뻑뻑해져요. 자,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어주셔야 돼요. 저어주시는데 저어주실 때도 이런 나무, 수저 같은 것도 한번 꼭 열탕 소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소주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면 식품용 알코올 이런 걸 꼭 한 번씩 소독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 시간과 발효의 이 미생물들이 얘네들이 이제 균들이 쌀누룩이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이 시간을 주면은 이 안에서 맛있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발효이기 때문에 얘가 좀 산소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뚜껑을 꽉 닫고 발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면보라든지 면보가 없다 하시면 저는 키친타올로도 많이 해요. 키친타올로 만약에 키친타올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렇게 위에 해서 고무줄 같은 걸로 싹 한 다음에 깨끗한 곳에 그냥 저는 어디다 잘 두냐면은 집에 싱크대 찬장 같은 데 한 군데를 비워놨어요. 그 비워놓고 이런 거 이제 발효실처럼 두면 얘네들이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먼지 같은 게 좀 없으면 좋긴 하죠. 조금 깨끗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두시고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추울 때는 5일에서 7일. 뭐 길게는 10일까지도 발효를 시켜야 감칠맛이 나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돼요. 3일에서 5일. 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 날씨로는 한 일주일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가야 되고요. 저는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다 됐으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쌀알 있는 걸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나는 쌀알 있는 게 싫어요 하시면은 갈아서 쓰세요. 네, 핸드믹서 같은 걸로 갈은 다음에 곱게 해서 쓰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발효가 됐다.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10일, 여름에는 3일에서 5일 이 정도 했다 그러면 다 된 거는 냉장고에 넣고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고 보관을 하셔야 조금 더 오래 드실 수가 있고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드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쓰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물기 없는 수저 같은 걸로 뜨셔야 돼요. 물기 없는 거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병 같은 데는 넣어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조리하다 보면은 뜨거울 때 막 열기가 올라오는데, 뜨거울 때 막 붓잖아요. 간장 같은 거 붓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그 안으로 이제 물기가 들어가는 거죠. 수분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리 도구로 뜨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리할 때 넣느냐에 따라서도 유통기한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열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열어서 먹어볼까 했는데 향을 맡으니까 약간 알코올 향이 확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고 그럴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런 건 약간 수분이 들어갔다던가 알게 모르게 아니면 이제
조리 이게 뜨는 수저 같은 거에서 뭔가 이물질이 묻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갔다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얘도 냉장고에 들어갔지만 계속 천천히 발효는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간장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오랫동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룩간장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 누룩간장을 활용한 돼지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를 먼저 제가 놔볼게요. 양념 재료가 좀 많아가지고요. 한식은 좀 양념 재료가 좀 많죠. 그래서 양념 재료를 넣고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고요. 이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에요. 네, 뒷다리살로 쓰셔도 되고요. 이건 앞다리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기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앞다리살은 기름기가 약간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좀 뻑뻑한 게 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뒷다리살도 괜찮아요. 저는 뒷다리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기름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뒷다리살은 더 저렴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뒷다리살보다는 이제 앞다리살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뒷다리살은 좀 많이 저렴을 하거든요. 저렴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꼭 제육볶음용으로 얇게 썰어진 거. 네. 그런 게 좀 맛도 잘 들고 드실 때도 더 편하거든요. 그런 걸 구매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양파 있고요. 이제 깻잎을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보니까 깻잎순이 있어가지고 제가 깻잎순을 준비했거든요. 깻잎도 좋은데 깻잎순 향이 더 좋아요. 향이 더 좋고 더 연해요. 더 연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볶음이나 이런 거 할 때 깻잎순을 넣어주면 향도 더 좋아지고 먹을 때 질기다기보다 좀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깻잎순이 있으면은 깻잎을 살까 깻잎이 있으면은 깻잎순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향이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순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오늘 넣을 누룩간장이에요. 저는 그대로 넣어서 할게요.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손님을 초대하셔서 대접을 하실 때는 가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발효라는 걸 모르고 하시면은 밥풀이 들어갔나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좀 갈아서. 근데 저는 그냥 써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한번 써볼게요. 쓰고 그리고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그다음에 참기름, 맛술, 청주, 이거 볶을 때 쓸 올리브 오일, 그리고 올리고당, 생강 약간, 깨, 이 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한식의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재료에 간장만 누룩간장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한번 썰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썰 거는 많이는 없어요. 썰 거는 이제 양파하고 깻잎순에서도 이렇게 입이 큰 깻잎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뚝뚝 찢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양파를 먼저 썰어 볼게요. 양파를. 네. 양파는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양파 대신에 뭐 당근 같은 거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이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양파는 좀 넣어주면 향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씹는 식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약간 도톰하게 채 썰어 주시고요. 나는 그냥 그 돼지고기처럼 얇게 조금 먹고 싶다 하시면은 얇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한 0.5cm 이 정도로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양파는 반 개를 넣었는데요. 작은 거면 한 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는 볶을수록 단맛이 엄청 많이 생기고요. 천연 당으로도 쓸 수가 있죠. 양파는 정말 오래 제가 양파를 뭐 설탕을 넣지 않고도 잼처럼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수업도 당뇨 이런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양파를 물만 넣고
되게 오랫동안 볶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잼처럼 되는데 단맛이 진짜 설탕에 가깝게 당이 올라오거든요. 색깔이 약간 브라운 색깔이 되면서 그거를 한 다음에 그렇게 볶아서 저는 이제 냉동으로 큐브 같은 데 넣었다가 얼렸다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그렇게 대체 당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양파도 항암 효과도 좋고 그리고 피도 맑게 해주고 이러니까 양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향채소 같은 경우가 좀 피를 맑게 해줘. 마늘 아니면 양파, 생강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깻잎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이렇게 좀 큰 거 있으면 그냥 손으로 뚝뚝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너무 여리여리 해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만나면 금방 푹 숨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엄청 다 뜯진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지금도 벌써 향이 막 올라와요.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깻잎은 한국에서만 거의 먹는 채소인데 한국의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페이스토도 너무 잘 만들어요. 페이스토 만들면 너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허브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한국에도 외국 못지않은 허브가 깻잎이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잘 활용하시면은 그런 이제 잡냄새도 없애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페스토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드시니까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철분이 굉장히 많은 거는 다들 시금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시금치의 2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깻잎, 뭐 임산부도 깻잎 드시면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성장기 있는 아이들 이런 거 드셔도 좋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드시면 워낙 좋죠. 그래서 깻잎은 이렇게 많아 보여도 넣으면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런 깻잎 순으로 장아찌 담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철일 때가 있죠. 깻잎이나 깻잎 순도. 그럴 땐 향이 더 좋고, 그럴 때 이제 뭐 얘네 넣어서 장아찌 같은 거 만들어 두셔도 좋고, 아니면 페스토라든지 이런 것들 저장하실 수 있는 거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양념을 해볼 건데요. 자, 돼지고기에다가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양념 재료를 한 번에 다 섞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다 넣어서 쪼물쪼물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넣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거든요. 이렇게 좀 저는 얇게 되어 있는 그런 제육볶음용 고기가 양념이 더 잘 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저희 간장, 누룩간장, 제가 발효시켜온 누룩간장 거의 3큰술 가까이인데 3큰술 좀 안 돼요.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 대파도 2큰술 정도 넉넉히 더 넣으셔도 돼요.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늘이 빠질 수가 없죠.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시고요. 다진 생강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약간 넣어주면은 얘는 잡내가 없어지고 향이 좀 나니까요. 근데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쓴맛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생강이 많이 나올 철이잖아요. 그래서 김장하시고 남은 생강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너무 좋죠. 뭐 생강 같은 것도 많이 좀 남았다 하시면은 그냥 당근주나 청주만 얄팍하게 썰어가지고 부어놓으세요. 그럼 생강술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생강 안 사셔도 그것만 부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거는 맛술 1큰술, 청주도 1큰술. 제가 맛술하고 청주를 꼭 같이 넣어요. 청주가 잡아주는 그런 냄새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맛술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좀 넣어주시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참기름도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건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1큰술 반에서 2큰술 정도. 단맛 싫어하시면 더 줄이셔도 돼요. 그리고 올리고당 아니고 뭐 조청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설탕을 넣으실 때는 조금 더 줄이세요. 1큰술에서 1큰술 한 반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추 약간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조물조물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조물조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양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물조물 할 때는 고기 같은데 양념이 잘 배이게끔 조금 오랫동안 조물조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나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하면은 얘네들이 다 뭉그러지고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 양념이 아까는 잠깐 수분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수분이 없어졌거든요. 이 수분이 다 들어가게끔 여기서 조물조물 해주시면은 이게 재우는 시간이 짧더라도 맛이 빨리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벌써 맛있는 냄새가 참기름만 넣어도 맛있는 향이 나잖아요. 그리고 간장에 약간. 그리고 진짜 누룩간장이 그런 감칠맛은 정말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맛을 보면은. 그리고 그 쌀누룩 자체가 어떤 또 역할을 해주냐면은 고기에 연육작용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뭐 알코올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발효 같은 거는 약간의 알코올이 다 생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약간 고기 잡내 같은 것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판 간장은 발효 간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쉽게 또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집 간장이 짜니까 그런 걸 넣어서 조금 더 맛있게 또 우리가 2차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하실 때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식구들 온다 그러면은 지금 낮에 해놨다가 조금 한간 시간 해놓으셨다가 재워 두셨다가 저녁에 볶아서 해주시면 좋아요. 네. 자, 저는 그렇게 많이 세게 하진 않았거든요, 간장이요. 지금은 누룩이 같이 쌀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도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간장에 저는 3큰술이라고 하면 일반 간장 1큰술 반 쓴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볶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장갑을 한번 바꾸고 볶아볼게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자, 불을 먼저 켤게요. 불을 먼저 켜고 오일을 약간 두르고 자, 오일은 중간중간에 좀 수분이 없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둘러주셔도 돼요. 우선 1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오일은 어떤 오일이든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오일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너무 달궈지기 전에 양파를 약간만 넣어서 향을 좀 낼게요. 네, 너무 달궈진 다음에 너무 향이 나지도 않고 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양파나 마늘 같은 게 있으면은 약간 넣어서 먼저 향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더 맛있고 고기를 넣었을 때 양파의 그 향이 고기에 코팅되듯이 입혀지겠죠. 네. 그래서 괜히 뭐 대파나 마늘 먼저 볶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양파만 있으니까 뭐 집에 대파, 마늘 있다 하시면은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양파만 잘 볶아도 맛이 엄청 있거든요. 그리고 단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향을 먼저 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양파를 볶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카레 할 때도 양파만 조금 색깔이 나게끔 양파만 먼저 볶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료 넣고서는 하시면은 맛이 달라요. 양파 하나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카레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양파를 볶다 보니까 자, 양파 약간 색깔이 났어요. 향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저희가 재워둔 고기를 넣어서 볶아볼게요. 저는 간장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진하지는 않은데 이제 간이나 이런 거는 다 기호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먼저 볶아 볼게요. 그리고 양념되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금방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센 불로 볶지 마시고 조금 중약불 정도에서 볶아서 좀 익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양념이 안 돼 있는 고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탈 리는 없지만 이제 단맛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쌀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쌀누룩이 약간 전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 세기는 좀 약하게 넣어서 해주세요. 고기를 볶는 중간에 양파를 한 번 더 남은 양파를 넣어줄게요. 아까는 향을 내는 용도의 양파를 넣었고요. 지금 중간에 넣는 건 식감, 양파의 식감이랑 맛. 양파를 이때 조금 더 좀 팬 비어있는 곳에 넣어서 볶아줄 수 있게끔. 깻잎은 제일 나중에 넣을 거예요. 다 익고 나서. 지금부터 넣으면은 깻잎이 다 숨이 좁고 너무 질겨져요. 그냥 잔열로만 익혀도 되거든요. 깻잎 생으로도 먹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돼지고기는 볶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리고 이거 뭐 소불고기용으로 네, 소고기로 하셔도 되고요. 돼지고기로만 꼭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육볶음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진 돼지고기 사셔가지고 이 양념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밥 비벼 먹을 때 이럴 때 위에 뿌려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김밥 쌀 때 이럴 때 하셔도 좋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진 돼지고기는 거의 뒷다리살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밥 위에다가 넣어서 같이 비벼주고 주먹밥도 해주고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돼지고기도 잘 익혀야 되니까 여기서 잘 익게끔 고기가 좀 붙어 있어서 조금만 뺄게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익힐 때 잘 떼어줘야지 익으면서 얘네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떼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덮밥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다 볶고 나서 육수 같은 게 집에 있다 하시면은 육수 같은 거랑 간장 누룩만 조금 더 넣으셔서 자박자박하게 한 다음에 밥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싫다 그러시면은 거기에 이제 물녹말만 약간 풀어가지고 탕수육 소스처럼 살짝만 뿌려주면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너무 걸쭉하니까 살짝만 뿌려주면은 얘네들 걸쭉한 소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리 하나를 배우면은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요리는 답은 없어요. 집에서 있는 재료, 제가 오늘 깻잎이랑 양파를 썼지만 집에서 있는 재료가 냉장고 열어서 당근이 있다. 당근 넣으셔도 되고요. 호박 있다. 호박을 넣으셔도 되고요. 버섯이 있다. 버섯을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간은 다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 간, 누룩 간장 덜고 더하고 덜하고는 기호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죠. 살짝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잘 볶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단맛이 저는 뭐 설탕이나 올리고당 단맛이 싫어하시면은 양파를 듬뿍 넣어서 먼저 볶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향 내는 거 볶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훨씬 당을 줄이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당뇨 환자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저희 집에도 많아요. 네, 엄마, 아빠, 시부모님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되도록이면은 대체당을 사용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양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수분이 없어지면서 양파에서도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 수분이 없어지면서 보이시나요? 겉에 보면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이때 깻잎 순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한번 부르르 섞어준 다음에 이제 뜰 거예요. 금방 숨이 죽죠? 이렇게. 자, 깻잎이 들으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이거 지금 넣어야 연하고 향이 굉장히 진해지죠. 지금 이렇게. 숨이 탁 죽었죠? 별로. 아까 되게 많았는데. 됐죠? 이제 불을 끌게요. 다 됐어요. 자, 됐고요. 제가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접시에 담아 볼게요. 자, 접시 한번 예쁘게 담아 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연하거든요. 벌써 잠깐은 건 사이에 얘네들이 조금 쌀누룩이 약간 이렇게 놔주시고 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제가 깻잎순을 약간 여리여리한 거를 조금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살짝 위에다 올려주시면은 더 예쁘겠죠. 살짝 올려주시고 주시고 마지막에 깨가 있으면 좀 깨를 살짝 뿌려주세요. 한국은 이제 또 깨가 마지막에 그죠? 뿌려주는 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조금 깻잎순이나 깻잎을 썰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이제 이 잔열로 이렇게 나오면서 향이 더 좋아지거든요. 네, 향이 막 고기에 이제 더 배어 들어가고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룩 간장 돼지 불고기 완성입니다. 네. 선생님, 네. 돼지고기랑 깻잎이 네네. 어우러지니까 향이 굉장히 좋네요. 그쵸. 예. 네, 되게 향긋해요. 네, 향긋하고 네. 돼지고기 그런 잡내도 좀 없고요. 네. 그쵸? 네. 저희 오늘 질문이 조금 올라온 게 있어서 네네네네. 지금 같이 답변을 드려볼게요. 저희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허브 깻잎 네. 페스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았나 봐요. 음. 혹시 간단한 팁으로 깻잎 페스토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실 아, 수 깻잎 있을까요? 페스토요? 네. 네. 깻잎 페스토 어렵진 않고요. 깻잎은 거의 이제 양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세요. 네. 양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네. 이렇게 한 묶음 지면은 거의 20에서 한 30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양을 갈면은 얼마 되진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랑 그 견과류는 꼭 좀 들어가야 돼요. 뭐 보통은 정통 네. 바질 페스토 같은 경우는 잣을 많이 넣는데 네. 잣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잣 대신에 캐슈넛이나 아몬드, 뭐 아. 호두는 제가 좀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넣으셔도 되는데 호두는 껍질이 좀 많아서 써요. 좀 네. 잘못하면. 근데 네. 그것도 괜찮다 하시면 호두 이런 것도 넣으셔도 돼요. 네.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 약간 넣어주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갈릴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 한 쪽 정도. 네, 마늘 한 쪽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도 아주 약간 네, 넣어주셔서 소금은 기호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통으로 만들 때는 파마산 치즈 네, 좀 넣거든요. 네. 그거는 넣으셔도 되고 네.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약간의 상큼한 걸 원하시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으셔도 좋아요. 그거는 그냥 별도로 네. 네,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깻잎은 한 문큼 이렇게 딱 지어서 한 움큼 네. 정도? 그게 한 30g. 네, 30g 네. 넣으시고 견과류도 한 두세 큰술 정도. 두세 큰술 정도요? 두세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네. 올리브 오일은 갈릴 정도. 네. 네, 그리고 마늘 한 쪽. 네, 그리고 이제 뭐가
파마스 소금 약간이나 더 좀 진한 맛을 원하시면은 치즈를 넣어주시는 게 맛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갈아만 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데요? 네, 간단해요. 네. 간단한데 네. 깻잎 향도 좋고 네. 그러면은 깻잎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죠. 그러게요. 네, 빵에도 발라 네. 먹고 파스타 같은 데도 해도 네. 되고, 네. 그러면은 스튜 같은 거나 스프 네. 이런 거 할 때 넣으셔도 돼요. 되게 좋네요. 네네. 저도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 저희 또 질문이, 아까 전에 저는 그 팁도 좋았어요. 사실 생강이 들어가는 요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맞아요. 한 번 사면은 이게 남는 게 항상 맞아요. 아깝더라고요. 항상 남죠. 항상 맞아요. 남아요. 근데 이거 생강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강술은 한 번 만들어두면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내년 햇생강이 나올 네. 때까지 쓸 수 있어요.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금주에다가 우리가 술 네. 담가 놓으면 되게 오랫동안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됐다고 정말 생강을 네. 너무 많이 욕심내서 네. 안 넣으시고 네. 약간 생강에 조금 향 같은 거 날 정도로 해서 네. 채를 썰든지 네.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청주를 네. 많이 쓰니까 네. 요리할 때 네. 청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훨씬 좋죠. 네. 그러면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쌀로로 구입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국내산이랑 일본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지금은 국내산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일본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도 뭐 여행 갔다가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균이 달라요. 네, 균이 다르고 한국에서 파는 거는 거의 그 균을 접종시킨 게 한국균이에요. 한국균이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사는 거는 거의 백국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국균, 한국균이 뭐지? 이러실 텐데 맛이 좀 달라요. 백국균은 약간 신맛이 좀 있고 더 하얗게 누룩꽃을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균은 한국 사람들은 구수한 맛을 좋아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된장 같은데, 그러니까 매주 같은데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균들이 여러 가지 균들이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좀 많이 하는 게 한국균인데 그게 구수한 맛을 조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쌀누룩은 거의 한국균으로 접종균을 이제 한 그 쌀누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보셨을 때 이게 직접 봐야 주의할 점이 보이는데 인터넷 사시면 그래요. 직접 보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쌀 하나하나에 아까 제가 흰 막처럼 코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옷 입은 것처럼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일반 쌀은 투명하잖아요, 선생님. 약간 보면. 근데 이거는 선생님 아까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약간 선생님이 쓰신 이 마스크 색깔처럼 이런 흰색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건 입고 있고 어떤 건 안 입고 있고 하면은 균이 이제 이렇게 균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만 사시면은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쌀누룩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쌀누룩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쌀누룩은 요즘에 인터넷에 그냥 쌀누룩만 치시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가 또 어떤 그거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보시고 보면은 쌀누룩 판매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국내산인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거의 국내산일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국내산이고 한국균으로 접종돼 있는 걸 거예요. 좋아요. 쌀누룩 만드는 방법 아까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못 보셨나 봐요. 간단하게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쌀누룩은 근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려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계속 경험을 해야 돼서. 그리고 쌀누룩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쌀을 먼저 오랫동안 불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이 엄청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그거를 고두밥 이제 술 만드는 때처럼 고두밥을 찌셔야 돼요. 고두밥 찌시고 이제 펼쳐서 얘네들을 식혀주셔야 돼요. 너무 뜨거울 때 균을 뿌려주면은 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약간 만졌을 때 따뜻하다 할 정도로 그 온도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황국균이면 황국균, 백국균이면 백국균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온도 이제 품온으로 해서 온도를 이제 맞춰서 한 3일 정도? 근데 중간중간 다 봐주셔야 돼요. 얘네도 발효고 살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온도가. 그때는 또 애기 다루듯이 펴가지고 식혀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게
보지 않는 이상은 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쉽게 하실 거면은 이제 구매하셔서 만드시면 훨씬 간단하겠죠. 네. 아, 쌀누룩에 간장만 첨가하면 되나요? 저희 아까 전에 간장만 넣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간장만 첨가하시면 되고, 오늘은 저희가 누룩간장을 음. 만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쌀누룩에 저희가 누룩소금도 했고, 네. 예, 그리고 누룩소금, 레몬 식초도 했고, 맞아요. 예, 그럼 어떤 걸 첨가냐에 따라서 또 다른 맛의 다른 그 이제 천연 조미료가, 네. 발효 조미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만들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아, 송화국자 누룩시키면 아주 좋더라고요. 라고 누가 남겨주셨네요. 아, 생강 슬라이스 해둔 거 청주에 넣었다고 하시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네. 맛이 궁금해요. 선생님, 한번 제가요? 네, 시식 한 선생님. 번만. 네, 저는 마스크를 끼고 네. 제가 만들고 제가 맛을. 네. 당연히 맛있. 어떤 맛인지 간단하게. 알겠어요. 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맛이지만 네. 깻잎도 하나 네. 얹어서. 제가 만들었지만 네. 맛있어요. 네, 맛있고 네. 고기가 굉장히 연해요. 얘가 조금만 더 재워두셨다면 더 연해질 거고요. 그리고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룩간장도 네. 넣었고 네. 깻잎도 넣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청주 같은 것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잡냄새 같은 것도 없고 오히려 네. 감칠맛 같은 거 그리고 깻잎의 향이 너무 좋죠. 쌀 누룩에 젓갈 넣어도 되나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쌀누룩에 네. 액젓이 아니고 뭐 젓갈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요. 넣으시면은 조금 더 발효가 되면서, 그러니까 쌀누룩 하나의 발효 촉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맛을 조금 더 감칠맛이라든지 본연에 있던 맛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젓갈에 넣어서 발효시키셔도 돼요. 네. 오늘 소금 누룩, 간장 누룩 이런 거를 어떤 스타일 요리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차이점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차이점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리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소금 누룩 넣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소금 누룩이랑 간장 누룩은 오히려 덜 조금 불편하신데 소금 누룩은 누룩소금 같은 건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고체로 쓰던 소금을 이거는 여기다도 넣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소금을 넣는 곳엔 다 넣으셔도 돼요. 전 드레싱 만들 때도 넣고요. 그리고 페이스트 만들 때도 넣고요. 맛이 너무 달라요. 저는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간장 누룩도 간장 넣는 데는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약간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은 쌀누룩이 전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타요. 금방 타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달걀 같은 거 말이할 때 좀 소금 양을 소금 넣는 양을 많이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약간 들러붙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그럴 때 이제 오일을 좀 넉넉히 두르신다든지. 그러니까 단점은 약간 이렇게 좀 타거나 이제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소금 넣을 때, 간장 넣을 때 그런 요리에 다 무궁무진하게 쓰시면 돼요. 고기는 선생님이 질문해 주셔도 되나요? 고기는 몇 분 재우면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기는 저는 지금 거의 재우지 않았죠, 선생님. 맞아요. 지금 거의 재우지 않았는데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제 간장 누룩이 좀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더 맛있게 좀 배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짧게는 10분에서 뭐 길게는 몇 시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하룻밤 전에 너무 안 재워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재운다고 오랫동안 재우면 맛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니까 몇 시간 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 누룩도 갈아서 해야 되나요? 소 괜찮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소금 누룩은
이제 제약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제약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갈아서 쓰면은 갈아서 쓰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갈리기 때문에 넣어도 이제 쌀알 같은 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갈아서 쓰시면 훨씬 좋고, 그냥 쌀알 그대로 나는 괜찮다 하시면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갈아서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소고기도 사용하셔도 돼요. 어느 육류든, 닭가슴살도 괜찮고, 근데 오늘 누룩간장인데 소금 누룩에 질문이 참 많네요.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가 봐요. 네. 이제 누룩 소금도 소고기도 괜찮고 돼지고기, 닭고기도 다 괜찮아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닭가슴살에다가 누룩 소금만 발라서 재워뒀었는데 정말 수비드한 그 되게 부드러운 닭가슴살 있죠. 네. 우리가 막 마트에서 수비드했다가 네, 파는 네. 그런 닭가슴살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잡내도 없어지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워서 드실 때는 네. 소금 누룩 이렇게 발라주셨던 걸 조금 걷어내 주셔야겠죠. 네, 네, 제가 네. 아까 단점이 하니까요. 네, 네. 맞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전분기가 있으니까 네. 탈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정말 부드럽고 냄새도 없고 네. 맛있게 요리를 조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선생님께서 오늘 요리해 주신 게 간장? 누룩 간장인데 저희 확실히 먹어보면은 깊은 맛들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쵸. 네. 네. 정말 간장이나 소금이나 식초만 썼을 때와는 네. 정말 다른 그 깊은 맞아요, 맛들이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간단하니까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냥 섞기만 하면 네. 되는데 너무 맛있고 몸에도 네. 좋고 네. 네, 발효고 네.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고 이거 어디다 쓰지 너무 짠데 했던 직간장 네. 지금 꺼내셔서 네. 쌀류령만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 그냥 시판 간장 네. 집에 다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하시면 되고 진간장, 국간장 다 상관없어요. 네. 네.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프로그램 여기에서 종료하려고 해요. 저희 지금 유튜브랑 줌 각 채널마다 만족도사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11월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어요. 다음 주가 벌써 12월인데요. 이제 김장철 돌아오잖아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는 궁중 보쌈김치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희 가나다업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